입장 발표를 맡은 민예린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보자면 먼저 예제 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DQN이랑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간단하게 하고 A2C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트폴 예제 정의를 해보면은 이 검은 부분이 카트이고 막대기 부분이 폴이에요. 그래서 이거 카트폴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얘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카트폴 예제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액션은 왼쪽 오른쪽인 디스크리트 액션을 가지고 스테이트는 카트의 위치, 카트의 속도, 폴의 각도, 폴의 각속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DQN이 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DQN이 딥뉴럴 네트워크에 큐러닝을 결합한 것을 딥큐 네트워크라고 하는 DQN이라고 하고요. 기존 큐러닝을 봤을 때 큐러닝의 한계가 모든 경우에 대한 큐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메모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값을 다 계산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서 DNN을 결합하여 DQN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 수식은 그냥 제가 가져와서 넣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Q 함수의 next state와 next action의 그 Q 값을 최대로 하는 어떤 Q value가 약간 DQN의 그런 느낌인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밸류 베이스랑 폴리시 베이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DQN은 밸류 베이스드고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폴리시 베이스드 R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가 뭔지 간단하게 보자면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의 값을, 액션의 가치를 Q 밸류 값으로 정의를 해서 그 Q 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시 베이스드가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을 하도록 하는 거를 0부터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매긴다면 얘는 그냥 Q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 보이다시피 어떤 A를 Q 함수에 넣고 이거를 max로 하는 어떤 액션 값을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 Q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Q로부터 액션을 선택하고 액션을 수행하고 그 액션으로부터 리워드를 측정하고 Q 값을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밸류 베이스드의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 베이스드는 이해와 구현이 쉬우나 Q 값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Q 값이 결국은 뭐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이 아니니까 어떤 큰 값을 갖고 그 값의 그 범위가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나 그런 거를 할 때 굳이 0과 1 사이의 값을 맞춰주는 게 정교하면 그런 걸 할 때 굳이 0과 1 사이의 값을 맞춰주면서 안정하게 하는 게 뭐 이런 컨셉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가 필요하고 시계열이나 게임 같은 연속적인 환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냥 밸류 베이스드에 대한 식을 제가 간단히 넣어봤고요. 이거는 그 실버 강의 노트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밸류 베이스드라는 거는 밸류나 액션 밸류 펑션을 파라미터 세타를 이용하여 근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밸류 펑션으로부터 다이렉틀리하게 제너레이트 된다 폴리시가. 그래서 이 그리디를 사용하는 게 폴리시 베이스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시 베이스드가 아니라 밸류 베이스드. 그리고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궁극적인 보상인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선택하는 폴리시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인풋 넣고 인공신경만 근사하고 아웃풋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액션 값에 대한 그런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다 가지고 그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현이 어렵고 그 이유가 이제 로컬 옵티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폴리시를 이밸류에이트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며 베리언스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식에 의하면 여기 식에서는 그냥 확률 값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전 스테이트에 의존하지 않고요. 확률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저 P가 그 확률에 대한 그런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와 세타에 대한 액션. 그래서 이 파이를 보통 함수로 쓰거든요. 폴리시 관련된 논문에서.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폴리시 값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그 전에 좀 알면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이고
DQN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리플레이 메모리랑 타겟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DQN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레이 메모리 그림을 보고 옆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게 큐러닝을 뉴럴 네트워크에 함께 사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에이전트가 환경을 탐험하면서 얻는 저 샘플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때 샘플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리플레이 메모리라고 합니다. 리플레이 메모리를 샘플에 저장을 하고 에이전트가 학습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부스트래핑처럼 그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 좋은 샘플을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하고 학습하고 저장하고 학습하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 리플레이 메모리가 선입선출이라서 먼저 들어온 게 뒤에 들어온 게 계속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게 사라져요. 근데 보통 이런 거를 학습이 잘 되고 있다면 뒤에 들어오는 그런 샘플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학습되는 것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하고 그걸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플레이 메모리의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샘플 간의 상관관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트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면 그 상황에 맞게 합숙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고 샘플 하나로 인공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 안정적입니다. 지금의 경험보다는 이전의 경험을 샘플링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겟 네트워크를 보면 이거 타겟 폴리시랑 비헤비어 폴리시는 제가 그냥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같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오프 폴리시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타겟 폴리시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폴리시고 비헤비어 폴리시는 그 행동을 결정하는 폴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개가 다르다면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는 업데이트의 목표가 되는 정답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간격마다 타겟 신경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는 인공신경망인 타겟 네트워크를 일정 시간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수식을 보면 앞에서 Q 값이 있고 뒤에 또 그 이전의 Q 값을 빼주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타겟 네트워크를 계속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타겟 네트워크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만약에 타겟 네트워크가 없으면 Q 펑션을 어쨌든 타겟 네트워크가 없으면 알고리즘이 약간 불안정하고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 알고리즘이 더 안정적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첫 번째가 그냥 세타가 있고 두 번째가 세타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오프 폴리시니까 앞에 네트워크랑 뒤에 네트워크의 세타 값이 다른 것을 근사한다.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약간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도코드를 원래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눈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되어 있는 걸 가져왔거든요. 처음에 DQN의 그런 구조를 봤을 때 리플레이 메모리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런 저런 걸 하고 타임스에 딱 들어갔을 때 안에서 리플레이 메모리 랜덤으로 뽑아와서 경험 정보를 저장하고 샘플링하고 그걸로 Q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여기 확률 값을 가져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에 대한 각 행동을 할 확률을 가져오는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고 Q 값에 어떤 스테이트와 액션을 넣고 그 Q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파이 값, 그러니까 그 Q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파이 값을 찾는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크리틱은 여기 아래 그림처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밸류 베이스드랑 폴리시 베이스드를 합친 게 애터크리틱이고요. 여기 위에는 정책 평가를 위해서 크리틱을 사용하고 정책 발전을 위해서 정책 신경망의 업데이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액터 크리틱의 오류 함수는 정책 신경망 출력의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Q 함수를 곱한 것이고, 이때 Q 함수의 변화 정도를 줄여주기 위해 밸류 펑션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하는데, 만약 왜 이렇게 하느냐? 특정 상태에서 행동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밸류 펑션은 특정 상태에서 하나의 값을 갖기 때문에 밸류 펑션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밸류 펑션을 위해서 V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이니까 어드밴티지 펑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베이스 라인에서 Q 펑션을 뺀 것을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드밴티지 함수가 결국은 여기 보이는 이 수식 있잖아요. Q 함수에서 밸류 값을 뺀 것이 어드밴티지 펑션이고, 원래는 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Q 함수에서 밸류 펑션을 뺀 것을 어드밴티지 펑션으로 가졌는데, 이렇게 하면 Q 함수랑 밸류 함수랑 둘 다 근사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이 떨어져서 아래처럼 그냥 밸류 함수만 이용해서 근사한 어드밴티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처음 업데이트 식이 저런 식이었다면 그 아래는 이 어드밴티지 델타를 사용하여 저기 델타를 그대로 그냥 식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액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을 때 무대 밖에서 크리틱이 액터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비평을 하잖아요. 그때 액터는 그런 거를 가지고 더 괜찮은 방향으로 연기를 발전한다. 그게 액터 크리틱의 컨셉이다. 그래서 인발루먼트에서 액터 네트워크랑 크리틱 네트워크를 따로 가지고 크리틱 네트워크에서 가진 Q밸류를 액터 네트워크에 넣어서 Q값, 액터 네트워크에서의 발전이 이제 메인 네트워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A2C를 학습을 할 때 메인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건 액터 네트워크지만 크리틱 네트워크에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정보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이제 입실론 그리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에피소드가 진행함에 따라서 스코어가 계속 바뀌거든요. 입실론 값도 지금 처음에는 1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낮아져요. 스코어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입실론 그리드의 목적이 결국은 스코어가 약간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탐색이랑 탐험이랑 그런 익스플로이트랑 익스플로레이션을 병행을 하잖아요. 스코어가 높은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면 입실론도 더 이상의 그런 다른 쪽의 탐험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실론 값은 점점 낮춰지고 스코어 값은 결국 500이라는 하나의 값을 점점 수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학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스코어 값이 계속 500으로 수렴할 때 에피소드가 딱 끝난다 보시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에 수렴하는 걸 계속 보다가 딱 멈췄죠. 액터 크리틱도 한번 돌려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에피소드랑 스코어가 변하는데, 얘는 폴리시 베이스드라서 이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입실론 값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진행함에 따라서 스코어도 어떤 높은 하나의 값으로 계속 수렴하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코드를 조금 보여드리면, 보면은 여기 액터 옵티마이제이션이랑 크리틱 옵티마이제이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에서 이렇게 A2C 에이전트 학습을 시킬 때 이 크리틱 옵티마이제이션 나온 리턴을 나중에 액터에 집어넣어서 액터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액터 크리틱에서 나온 Q밸류 값을 액터 네트워크 학습할 때 이용한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